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나간 과거의 일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괴로우신가요? 오늘은 과거의 일이 후회되고 떠오르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을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 아주 어려운 일을, 아주 힘든 일을 겪어서 그 일로 인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는데 그 일이 해결된 뒤에도 이제 계속 그 일을 떠올리면서 힘들어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어떨까? 막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야 될까? 저렇게 행동했어야 될까? 내가 약해서 그런 걸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 일을 생각하던데 저 또한 이렇게 과거 일이 떠올라서 힘들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 친구, 제 베스트 프렌드 JJ에게 바칩니다. Shout out to JJ. 보고 있나? Anyway, let's start. Actually,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과거에 지나간 일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부르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우울증, 불안증 그런 정신적인 힘듦을 겪으면서 제가 이거를 10년 넘게 겪었고 우울증이나 이런 우리 멘탈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 과거를 회상하며 괴로워하는 일입니다. 그 증상을 ruminat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반추인데요. 약간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계속 떠올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반추라는 rumination이라는 이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감기가 걸렸을 때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콧물이 나오거나 기침이 나오시죠? 감기가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푹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따뜻하게 하고 그게 최선의 해결책이잖아요. 근데 감기로 인해서 계속 기침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 기침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시나요? 그냥 감기가 걸려서 기침이 나오네 따뜻하게 하고 푹 쉬면 낫겠지 하면서 그냥 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생강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하지 기침이 왜 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침을 막을 수 있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내가 감기 걸린 게 내 잘못일까? 다음번에 내가 기침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기침을 막을 수 있지? 이렇게 기침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신경을 쓰시냔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것이 단순한 우울증이나 지금 내가 안 좋은 심리 상태에 누구나 흔하게 겪는 꼭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떠오르는 그냥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우울하거나 멘탈이 약할수록 그냥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증상에 집중할 게 아니라 따뜻하게 잘 먹고 푹 쉬어야겠죠. 이처럼 여러분들 이런 반추가 왔을 때 그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를 떠올리는 거는 여러분을 그냥 안 좋은 그 과거 상태의 주파수로 자꾸 되돌려 놓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대해 생각한다고 하나도 바꿀 수 있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없고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지금 현재의 삶과 미래를 바꿀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뭐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맘처럼 잘 되진 않을 겁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고 제 친구도 그랬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제 인생에서 제가 처음으로 좀 우울증이 걸리게 된 계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겹쳤는데 저도 그걸 납득할 때까지 아마 진짜 제대로 납득할 때까지 한 7, 8년 이상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게 내 잘못이 없었다는 걸.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게 항상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학교 폭력 피해자라든지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잘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공통적인 피해자의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학교 폭력을 당한 누군가나 뭐 재수가 없어서 안 좋은 일을 겪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탓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누구라도 말이죠.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상태에 놓아뒀더라면 그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진짜 운이 더럽게 없었고 우연치 않게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나한테 일어난 나쁜 일일 뿐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약해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그때 힘든 일이 일어났던 게 상당수의 부분이 사람들과 관련한 일이었어요. 근데 어제 만났던 그 친구는 알 텐데 저는 학창 시절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 키가 180이 넘고 덩치도 엄청 크고 친구들을 리드하고 친구들이 다 저를 좋아하고 정말 활발하고 성격도 좋고 일진들이나 나쁜 친구들 앞에서도 그런 친구들 무서워하지 않고 항상 우리 반 친구들이나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쨌든 그만큼 피지컬이 압도적이고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우관계, 인간관계 문제를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고요. 근데 그런 저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안 좋은 상황에 놓이니까 움츠러들고 우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친구한테 했던 말이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이 자아가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사람도 너 같은 상황에 그 모든 조건을 너하고 부합시켜서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계속 똑같이 할 거다. 예를 들어서 뭐 학폭을 당했다고 치면 뭐 호날두 같은 애도 막 주변에 그런 상황 강제적이게 놓이고 한국 학교에서 그런 상황에 두면 걔도 어쩔 수 없이 쭈그러들고 힘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새똥을 맞거나 아니면 길 가다 똥을 밟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씨 하고 그냥 진짜 뭐 기분 진짜 더럽겠죠. 진짜 짜증나겠죠. 아 이거 언제 씻노 막 짜증이 나 죽겠지. 근데 아씨 이러고 그냥 말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새똥 맞은 일을 가지고 길 가다 똥 밟은 일을 가지고 그거를 1년, 2년 생각하면서 몇 개월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그 길로 안 갔더라면 똥을 밟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기분 좋아서 막 이렇게 룰루랄라 내가 콧노래 부르면서 뜀뛰기를 안 했더라면 똥을 밟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천천히 걷지 말고 내가 빠르게 경보를 하거나 조깅을 막 러닝을 하면서 크게 뛰었으면 내가 안 맞았을까? 막 신나게 경보를 했으면 내가 그 똥을 안 밟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일어난 그 과거의 일은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그 일이 여러분에게 큰 트라우마나 상처를 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 누구나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는 그걸 이겨내는데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과 납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그렇다면 더 이상은 그 일에 대해서 회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 재수없게 일어날 수는 있고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연히 뭐 누가 부주의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그래서 나이가 쳐서 내가 좀 다쳤다든지 그 일이 일어난 그 사람의 잘못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얽매여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현재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 다음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손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한테 잘못했던 간에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어떤 중요한 미팅에 가는데 누가 흙탕물을 튀겨서 흙탕물을 맞았는데 거기서 화내고 있어 봐야 여러분 인생만 손해고 여러분 중요한 미팅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최대 대처를 해야겠죠. 뭐 다르게 빨리 새 옷을 사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가서 빨리 빨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옷이 비록 이렇게 됐을지라도 미팅 내용에 집중을 해서 미팅을 성사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일어난 일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화내고 그 사람에게 생각해봐야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는 손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했죠. 아까 과거의 주파수에 계속 여러분을 머물게 만드는 거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요.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진짜 어떤 사람들에게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은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늘이 천둥 번개가 치는데 우리가 왜 천둥 번개가 칠까 괴로워해봐야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건 없다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이 이렇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란 걸 인식하셨으면 이런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거를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그 생각에 매몰돼서 따라가지 말고 나 지금 이 우울한 마음 때문에 그냥 과거의 일이 생각나는 거구나. 과거에 대해서 내가 막 얽매여서 힘들어서 막 그렇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좋지 않고 내가 우울하고 힘들기 때문에 계속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생각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상태가 좀 안 좋구나. 지금 내가 기분이 좀 안 좋구나, 마음이 좀 안 좋구나, 이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말이죠. 생각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명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가견이 있는 뭐 에카르트 톨이라든지 이런 어떤 현재에 집중하면서 어떤 멘탈을 치유하는 이런 분들이나 그런 것들에서 말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그래서 하는 연습이 뭐냐면 이렇게 숨에 호흡을 집중하다 보면요. 그냥 랜덤한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근데 그 떠오르는 생각을요, 내가 막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
숨을 계속 호흡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그 생각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인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의 연습을 해보시면. 그래서 많은 치료든 뭐 치유든 여러 분야에서 명상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관찰하게 되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기분이 좋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면 그 감정이나 기분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싸움이나 뭐 심리 상담이나 부부관계나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그런 기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의 관찰자가 되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걸 그냥 객관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과거의 일이 떠오른다면 나 과거의 일 또 떠올리고 있네. 나 지금 뭐 우울한 감정이나 혹은 지금 내 좋지 않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게 떠오르고 있네. 이걸 그냥 관찰자가 돼서 확인하고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씨앗을 주고 물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관심을 주는 거에 관심을 주는 게 크게 되고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과거나 어쨌든 힘든 일에 집중하면 힘든 일이 커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일이나 믿음이나 긍정적인 일이나 미래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우리 그런 쪽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과거 상황과 자꾸 안 좋은 생각은 오히려 그 생각을 하는 게요. 그 자체가 여러분을 트라우마틱하게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떨 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뭐 심리 상태가 멘탈이 너무 안 좋을 때 별 시덥지 않은 일이 나한테 다가와도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 지금 컨디션 좋지 않네. 나 어제 잠도 못 자고 지금 운동도 무리하게 하고 밥도 못 먹어서 내가 지금 멘탈이 안 좋은 거구나. 이 상황에 집중하지 말자. 빠르게 다른 일을 하거나 내가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일에 집중을 하자. 지금은 이 일에 집중을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돌아서 생각해보면요. 우스워요. 그때 왜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지? 그럴 일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안 좋은 일이 떠오를 때 그 객관적인 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생각에 매몰되면요. 정말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 보면 별것이 아닌 일인데요. 한동안 그 생각만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막 울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에 먹이를 주지 말고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그냥 흘려보내고 여러분들은 다른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볍게 개선할 수 있는 상황, 심리에 도움이 되도록 가볍게 개선할 수 있는 상황, 뭐 나가서 좀 걸어본다든지 다른 일에 집중을 한다든지 잘 체크해보는 거죠. 내가 잠은 어제 제대로 잤는가? 여러분들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죠. 잠은 잤는가? 밥은 잘 먹었는가? 물은 제대로 마시고 있는가? 운동은 했는가? 저는 항상 제 상태를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거든요. 식사, 적당한 식사, 건강한 식사 했는지, 그리고 수면, 그리고 운동입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감사일기나 명상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곁들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내가 엄청 몸이 지쳐 있네. 그러면 막 좀 그냥 따뜻한 음식 먹고 좀 쉬어야겠다. 이러면서 다른 거에 집중을 하세요.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일이 지금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일이 내 잘못도 아니며 그런 일과 관계없이 다음에도 잘 대처하고 이 삶을 더 잘 살아가려면 지금 삶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를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안 좋은 감정이 떠오를 때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 나 지금 반추하고 있네. rumination. 계속 안 좋은 생각 그냥 떠오르는 거네. 이거 그러면 나 이거에 집중하지 말아야겠다. 지금 다른 뭐 산책이라도 해야겠다. 설거지를 해야겠다. 아니면 친구랑 통화라도 해야겠다. 뭐 운동이라도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식하고 그거를 흘려보내고 집중하고 에너지를 안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도 그 누구라도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크고 트라우마틱한 상처를 얻었을 때,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계기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더라고요. 그거를 자기의 어떤 열등감 삼아서 혹은 자기의 뭔가 모토 삼아서 이렇게 되게 큰 성공을 거두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불우한 삶을 살더라고요. 불행하고 우울하고 힘들게.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은 그 과거의 일을 계기로 현재에 집중하고 더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과거의 일은 지나간 일에
생각을 떨치고 그냥 그것에서 적당한 교훈만 얻어서 지금 내 삶에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도 말했던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격투기 선수들 중에 학폭 출신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정찬성 선수, 우리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라든지 김동현 선수도 일진들한테 굴욕적인 경험을 했다고 했고, 김동현 사단의 김상욱 선수라든지 다 학폭을 당했던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폭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들이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가 됐죠. 그리고 해외에 GSP라고 유명한 레전드 격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도 학폭을 당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힘든 일을 극복하고자 운동하고 이런 현재에 집중하고, 그걸 계기로 내가 체육관에 나가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토대로 엄청난 발전,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거에 얽매여서 계속 과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이 선수들은 그래서 그 안 좋은 일에 계속 집착하고 괴로워했나요?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다른 대처를 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체육관을 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내가 어떤 공부를 더 한다든지, 업무 역량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좋게 생활시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괴로워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서 그 생각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나 힘든 일이 떠오른다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오케이, 나 지금 반추하고 있네, 나 루미네이션 하고 있네, 오케이, 그러면 다른 생각해야지, 다른 행동해야지, 이렇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을 해결책은 이게 삶의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삶의 비전, 목적,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에서 마지막에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삶의 희망과 목표가 생기면서부터였어요. 결국은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안 좋은 심리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게 계속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재에 집중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재의 목표가 없고 앞으로의 비전,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아무 목표나 목적이 없고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 넘치는 에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젊고 에너지가 넘칩니까? 현대 사람들이 질병 치료도 잘하고 잘 먹고. 근데 그 에너지를 특히나 저 같은 남자들, 여러분들 같은 만약에 남자분들, 젊으신 분들이라면 또 그 테스토스테론이 넘치고 혈기왕성할 때 그 에너지를 쓸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과거는 가장 자극적인 도파민이에요. 우리 뇌에.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게요, 우리 뇌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그럴 필요가 없지만 과거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누가 독을 먹고 죽으면 다음에 독을 먹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 과거의 일을 계속 기억하고 떠올리게 만들었어야 했어요. 누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으면 다음에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지 않도록 계속 두려워하고 떨고 대비하게 만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는 우리 생명의 직결타를 날리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우리의 과거의 본능대로, 그 우리 뇌가 그래서 부정과 그런 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는 남아 도는데, 우리 호르몬은 넘치는데 우리는 앞으로 뭐 나아가지 못하고 현재 집중을 못하니까 과거 일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해결책이 거의 비슷해져요. 일단은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스스로 인식을 하고 내 건강, 수면, 식사, 운동, 이 세 가지는 꼭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이것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하는 게 있으면 꼭 하세요. 하신 다음에도 이것이 있으면 그때 다음 차원으로 얘기하지. 저도 정신과를 다니고 우울증약도 오래 먹었지만 결국은 내가 극복해야 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극복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베이스가 깔려야지 그 위에 기둥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하신 다음에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삶에 집중을 하세요. 근데 내가 뭘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인생의 목표, 목적을 갖고 뭐에 몰두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격투기 선수들의 예시들처럼 여러분들이 겪은 트라우마틱한 일로 직업적으로 승화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을 저와 같이 과거에 힘듦을 겪었던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말이 나온 김에 잠깐 하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컨텐츠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속마음을 깊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남들 앞에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알아볼 텐데 쉽지 않은데 사실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요. 근데 하는 이유는 그냥 그게 지금의 제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물론 이거를 통해 성공하고 금전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목표가 커서 시작을 했지만 여기 제가 이 일에서 보람을 찾는 거는 저와 같이 힘듦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이자. 착한 척하고 오글거리는 척 해서 죄송한데요. 막 저한테 한 번씩 이제 DM이나 이런 걸로 메시지들이 오면 제가 뭐 다 답장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댓글이나 여러분들이 써주는 거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조회수나 뭐 어떤 수익도 전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한 분, 두 분이라도 항상 도움이 돼준다고 말해서 제가 계속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비웃을지 몰라도 저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놈이 하면서 비웃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제가 도움이 되고 제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쨌든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 좀 말이 샜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뭐 좀 착한 척하고 또 막 그런 척해서 근데 어쨌든 제 목적은 진짜 그거 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아니면 제가 이전 모든 해결책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있고 열정을 느끼는 분야를 하나씩 해보세요. 뭐가 됐든 좋아요. 그 시간에 뭐 맨날 축구를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스포츠나 체육 쪽을 공부해보고 거기에 관련해서 뭐 분석한 유튜브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고요. 뭐 내가 진짜 저는 완전 찐따라 가지고요. 막 보는 것도 없고 집에서 막 애니나 보거나 영화나 봐요. 막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 공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여러분들이 보는 장르의 외국어 공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아마도 어렴풋이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 하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남고 열려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런 것들 하나씩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름 지금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학업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런 데서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생각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아, 나는 진짜 나중에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거잖아요. 진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람들에게 혹은 즐거움을 주면서 나도 그로 인해서 남을 도우면서 돈을 벌고 싶다. 저는 그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츠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난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내가 뭐 그때 일본어라든지 외국어를 배워서 난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인생의 목표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집중해야 될 목표를 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터널 비전이라 그러죠. 이 한 가지에 막 몰두해 집중하는 거 말하는데요. 내가 강력하게 집중하는 게 있고 내 삶에 현재 삶에 바쁘고 집중해야 될 게 있으면 과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 집중을 못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데미지는 있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삶을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하시고 명상, 감사일기, 뭐 규칙적 식사, 운동, 수면 이런 거 지키시는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서 목표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한번 고군분투해 보세요. 뭐라도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시도 안 하고 흘려보낸 시간들이 제일 나중에 되면 후회가 많이 됩니다. 저는 20대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보냈어요, 거의. 그냥 해야 되는 일만 하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제일 후회가 많이 남았고, 뭐든지 시도하고 부딪힌 사람들은 배우더라고요. 배우고 경험이 되고 그걸 토대로 나중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더 이상 머무르고 싶지 않다면 현재 삶에 집중할 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고 여러분의 취미여도 좋고 뭔가 몰두하고 즐거운 일을 하세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어떤 인생의 큰 밑거름이 돼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제가요 감히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의 십몇 년간의 그런 고군분투를 되돌아봤을 때 내 삶이 즐겁고 내가 집중할 거리가 있을 때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심리적으로 과거의 일을 떠올리거나 힘들거나 안 좋을 때는 혼자 방 안에 갇혀서 아무 곳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들을 흘려보낼 때였어요. 제 영상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공통적으로 친구를 만드는 것이든 뭐든 결국은 내가 내 삶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알잖아요. 이제는 아니까 바꿀 수 있거든요. 노력할 수 있거든요. 지금 조금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뒤돌아보지 마세요. 돌아가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어떤 일이 긴장되고 막 걱정되고 이런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일은 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될 거라면 잘 될 거고요. 안 될 운명이라면 어떻게 보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거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시고 과거가 떠오를 때 나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구나. 여러분 인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일기나 명상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뭐 잘 지내가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십몇 년 이후에 내린 결론은 그런 것을 생각해봐야 변하는 것도 없고 바뀔 것도 없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깝다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일이고 그 누구한테 일어났어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랬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이라면 잘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대처를 못한 거에 대한 저에 대한 수치심과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는데요. 근데 누구나 그럴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 저 정말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누구든지 제 친구들도 저를 항상 되게 저한테 의지를 하고 항상 흔들리지 않은 진짜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했잖아요. 지나가다 똥 밟은 거 가지고 10년, 20년 생각할래요, 여러분? 그냥 똥 밟은 거잖아. 똥 빨리 씻어내고 가야지. 냄새 나는 거 쳐다보면서 이게 왜 냄새가 날까? 이거 왜 괴로울까? 와 이러고 있어봐야 이 발 쳐다보면서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가볍게 웃으며 얘기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일에 괴로워하고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지금의 삶, 현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해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극복할 것도 없어. 그냥 현재 삶에 여러분 앞으로 삶에 집중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 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런 거 떠올리라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의 롤 모델이라든지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그 모습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멘탈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즐겁고 잘 지내고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고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럼 그런 모습의 나라면 지금 이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기분 나쁘네. 어쩔 수 없겠지. 그냥 뭐 지난 일인 걸 하면서 강하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웃어 넘기면서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가지 않을까요? 그 곽튜브 같은 그런 유튜버들 학교 폭력 당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재밌게 자기 찐따썰을 희화화하면서 그걸 소재로 활용합니까? 보는 사람이 저 처음에 곽튜브님 영상 볼 때 제가 민망할 정도로 자기 디스를 잘 하시더라고요. 자기 찐따라면서. 여러분들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 아닌가요? 내가 과거에 내한테 일어났던 안 좋은 일도 웃어 넘기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모습. 그런 여러분을 상상하세요. 떠올리세요. 그런 여러분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주파수에 여러분을 맞추세요. 과거에 힘들었던 나의 주파수를 맞추지 말고 여러분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상상하고 느끼고 그게 지금 나라고 생각하세요. 상상만 해도 여유가 느껴지지 않나요 벌써? 저는 그런데 막 옛날에 생각하고 힘들었던 나의 모습에서 지금 릴렉스. 제가 막 그때도 릴렉스하고 여유 있게 하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아주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 웃긴 일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거를 재밌게 유머거리로 쓸 정도로 여러분들 마음이 여유 있으실 거라고요.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말이 길어졌는데 그때처럼 숨 깊게 들이쉬세요. 릴렉스. 릴렉스. 진짜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진짜 웃어 넘길 일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생각하듯이 지금 여러분을 보세요. 성공한 여러분이 되어서 이미 성공한 여러분이 됐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걸 웃어 넘기면서 그때 이걸 계기로 삶의 목표를 정하고 몰두해야 할 일을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막 즐겁게 노력했던 여러분을 회상할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걸 계기로 여유를 가지고 내 목적과 목표를 생각하며 몰두해서 지금 나의 여유로운 내가 되었지, 이 성공을 이루었지, 지금의 건강한 멘탈을 만들어냈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현실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일, 안 좋은 일들을 믿으면 그것들만 여러분 앞에 계속 나타날 거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신경과학, 뇌과학에서도 말하는 과학적인 기반, 과학적 사실 기반이라고요. 우리 뇌는 그런 현실을 찾고 필터링하고 끌어당긴다고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여러분의 모습, 미래 성공하고 이상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좋은 일에 집중하면 그것이 현실로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믿는 대로 현실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100%, 200% 건강한 멘탈과 정신과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지금 훗날을 웃으며 떠올릴 날이 올 것이라고 100% 믿습니다. 제가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스스로를 믿으세요. 믿는 대로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내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는 대로 되실 거예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Peace. 제가 영상이 끝나고 좀 찾아봤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반추가 우리 멘탈, 정신 건강을 악화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키는, 정신 건강을 안 좋게 하는 핵심 악화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피부에 뭐가 나가지고 염증이 생겨고 너무 간지러운 거, 뭐 딱지가 앉아서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근데 긁으면 피나고 긁으면 다시 상처가 덧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 반추가 여러분 가려운 것처럼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긁지 말아야지, 약 바르고 잘 놔둬야지. 여러분들 담배가 폐암에 안 좋으면 안 펴야죠. 끊는 거 힘들죠. 근데 안 펴야죠. 피부염이 났는데 피부를 자꾸 긁으면 안 긁어야죠. 피부가 긁으면 계속 덧나잖아요. 나중에 긁다가 여러분 뼈 보일 때까지 긁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관찰하시고 흘려보내시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인지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저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을 찍고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결책이 그 반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다 접목하셔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개선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